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보충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어와 동사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동사를 중심으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문법 사항들이 영어 문장의 독해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와 동사 우리가 영어 거의 처음 배울 때부터 늘상 듣던 말이었죠. 자, 주어 보통 대문자 이렇게 s를 쓰고요. 자, 주어는 그 문장의 주체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말도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어의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 자, 그거를 주어로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자, 명사고, 자, 명사가 되면 대명사 당연히 될 거고요. 또는 명사 역할하는 또 다른 말들, 준동사구들 또는 절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다. 이 정도는 꼭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사인데요. 자, 한국어는 동사가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죠. 그에 반면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곧바로 동사가 위치한다라는 그런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국어는 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죠. 그 얘기는 어떤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 동사의 위치가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바로 위치하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쓰고 나머지 내용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로 마무리가 된다. 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어를 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문장을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단순하게 뭐 이런 문법상을 뭐 외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영어랑 우리말이랑 또 어떤 또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또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사실 요 불완전 동사와 타동사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건데요. 우리가 문장 5형식 배울 때 뭐 5가지 형식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그 중에서 지금 불완전 동사와 그다음에 타동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불완전 동사 이 말 자체에 좀 힌트가 있죠. 자, 완전하지가 않다. 자, 의미가 좀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비동사 생각하면 돼요.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 뭐뭐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비동사가 앞에 있는 주어를 다 설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비동사가 그 나머지 내용, 즉 비동사의 나머지 의미를 채워주는 뒤에 오는 말, 이걸 이제 우리가 보어라고 그러죠. 대문자 이렇게 C로 씁니다. 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동사 다음에 어떤 명사 또는 형용사 이런 구조의 글이 이런 문장이 아주 흔한 형태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요. 자, 비동사 뒤에는 늘 보호가 따라오게 되고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물론 완전 자동사로 사용될 때는 뭐 이런 명사 형용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식어로 올 때는. 어쨌거나 오늘 보는 것은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로서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자, 이 정도는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예요. 자, 타동사. 이 타자가 요 남타자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이 동작이 다른 누군가한테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받는 대상을 우리가 목적어로 하고요. 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자, 명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명사가 되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말도 됩니다. 어쨌거나 자, 주어 동사 다음에 그 대상으로서 대상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자, 목적어는 이렇게 타동사의 대상이다. 즉 품사로선 명사가 되고 그 동작을 받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 명사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필요하는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타동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뒤에 따라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우리말로 뭐 정리하자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보통 이런 형태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불완전 동사, 타동사 이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예를 들고 좀 설명하는 이유가요. 영어 문장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그런 구조의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완전 동사와 타동사는 거의 어떤 지문이든 어떤 뭐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늘 나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불완전 동사 이런 비동사 같은 거 다음에 보어가 바로 따라 나오고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온다. 자, 이 정도는 좀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불완전 동사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비동사를 썼어요. 자,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이런 말인데 is 다음에 지금 kind라는 보호가 왔죠. 자, 품사는 형용사예요. 자, 이런 간단한 문장을 왜 예를 들었느냐면 자, 아까 불완전 동사 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호가 따라온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할 때는 너무 끊지 말고 물론 요 정도 문장 뭐 is kind 뭐 이런 단순한 문장에 바로 보면 알겠지만 is kind 자 이런 걸 한 묶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다 친절한 이런 식으로 너무 쪼개지 말고 그는 is kind 친절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습관을 좀 들이란 얘기예요. They are good at playing baseball. 그들은 똑같죠. are good 잘한다 at playing baseball 뭐 야구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be good at 이런 식으로 뭐 수거로 외웠겠지만 꼭 이렇게 수거로 우리가 따로 외우지 않은 이런 구조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같은 형태란 얘기예요. 저 서술어 부분이 이렇게 비동사와 보어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동사, 불완전 동사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묶어주라는 얘기죠. 요 세 번째 문장은 조금 달라요. She's in the ladies' room. 그녀는 is 있다예요. 자, in the ladies' room 그랬는데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부사로 봐요. 자, 하지만 비동사 같은 경우 바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뒤에 대부분 어떤 말이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공간 의미가 나오면 이것도 바로 뒤랑 묶어서 그녀는 여자 화장실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한 번에 좀 해석을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He appears sensible. 자, 그는 appear 하면 이것도 자동사였죠. 뭐뭐로 보이다, 뭐뭐로 나타나다 이런 말인데 자, sensible 형용사죠. 그리고 보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appears sensible 이거를 그냥 한 묶음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는 sensible 하면 뭐 분별력 있는, 지각 있는 이런 뜻이죠. 좀 분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한 번에 바로 이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요거는 아까 얘를 요 세 번째 문장이랑 비슷한 구조인데 자, I go도 이것도 자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사구 왔기 때문에 주동사 불완전 동사는 아니에요. 완전 동사예요. 하지만 이거 go도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거랑 웬만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좀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 go to church on Sundays. 나는 교회에 간다. 일요일들에 뭐 일요일마다 간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 동사, 특히 이 자동사들이요. 이 자동사들이 뒤에 불완전 동사가 돼서 뒤에 어떤 보호가 올 때 또는 수식어가 올 때는 이 동사부후를 한꺼번에 묶어서 서술어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빠르고 좀 정확한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Thus, the purpose of marketing is to generate customer value profitably. 자, thus 조금 쉼표가 끊겼으니까 이것은 이제 수식어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the purpose 문장 처음 나온 이 명사가 주어일 거고 the purpose marketing 마케팅의 목적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럼 is 나오면 여기서 is 뭐뭐다 하지 말고 어차피 뒤에 말이 따라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묶어서 마케팅의 목적은 generate customer value다. profitably 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enerate customer value, 고객 가치를 만드는 것. profit 하면 profit, 뭐 이득이니까요. profitably, 뭐 이득이 되게 수익이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좀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이요. Touch receptors are spread over all parts of the body, but they are not spread evenly. 자, touch receptors. 이것도 비동사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주어져. 자, 지금 같은 뒤에 있는 spread는 spread 지금 과거분사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분사도 품사는 형용사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촉각 receptors, 뭐 수용체들은 are spread, 퍼져 있다. over all parts of the body, 몸의 모든 부분에. but, 그러나 they, 그것들은 are not spread evenly. 자,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자, 똑같이 spread 되어 있지 않다. 퍼져 있지 않다. 균등하게,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다. Gratitude is the glue that keeps you connected to others. 자, gratitude. 자, 이건 뭐 감사 또는 감사하는 태도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은 is the glue. 자, 이 부분을 하나로 묶으란 얘기예요. glue 하면 접착제, 풀 이런 뜻이죠. 이런 감사란 어떤 풀입니다. 이 서술어 부분을 한 덩어리로. 자, 대신 나왔죠. 그런 경우는 다 앞에 있는 뭔가를 부연 설명하려고 나온다. 늘 그런 식이에요. 이게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항상 그런 느낌을 갖고 가세요. 자, 그 접착제인데 그것은 keeps you, 너를 connected, 연결해주는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마무리해서 한꺼번에 좀 해석을 해봅시다. 관계사는 관계사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할 테니까 지금도 다 지금 불완전 동사 있는 것들 다 비슷하죠. 자, 불완전 동사 특히 비동사들 뒤에는 항상 어떤 말들이 따라올 것이고, 자, 그러면 시야를 조금 넓게 뒤에 나오는 말까지 묶어서 한 단위로 한꺼번에 좀 해석하는, 자,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인데요. 자, 타동사. 자,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란다 그랬죠. 이 목적어는 대상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뒤에 있는 대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 대상 목적어는 반드시 품사가 명사라고 그랬죠. 명사가 되면 이제 명사 대용할 수 있는 말들 포함해서. 그래서 자, I like it. 나 그것이 마음에 든다. 그거 좋다. 자, 이때 주어가 I고 like가 좋아하다죠. 나는 좋아한다 그것을. 자, 이렇게 끊지 말고 I like it. 나는 그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 좀 묶어주란 얘기예요. He spent all the money yesterday. 자, 그는 spent 과거죠. 돈을 썼다. 자, spent 뭔가 소비했다라고 끊지 말고 뒤에 있는 all the money 요 목적까지 묶어서 한 덩어리로 좀 묶어서 좀 해석을 해보세요. 그는 그의 모든 돈, 그 모든 돈을 어제 써버렸다. 자, they wanna go home now. 자, 이것도 want도 타동사인데 얘는 목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를 많이 취하죠. 그러니까 they wanna go home. 뭐 now까지 묶어도 좋고 뭐 시간이니까 끊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 덩어리를 좀 묶어 주세요. 그들은 지금 집에 가고 싶어한다. 이렇게. 자, 목적어 될 수 있는 분사 명사니까 이 to가 명사 역할을 하죠.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된 명사적 문법입니다. They can draw their income directly from their clients or patients. 자, 그들은 can draw가 끌다, 그리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can draw, 자, 이것도 한 덩어리인데 조동사로 묶인 동사구인데, 자, 얘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까지 한꺼번에 자, 우리말로 바꿔줍니다. They can draw their income. 그들은 그들의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 Directly, 직접. From their clients or patients. 그들의 고객이나 환자들로부터. 자,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그냥 해석을 다 곧바로 진행할 수 있죠. 자, development can also include the social and the environmental changes that are caused by or accompany economic growth. 자, development는 자, 발전이란
can also includ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여기까지 한꺼번에 좀 묶어 주시란 얘기예요. include 뭔가를 포함하다죠. 사회적, 환경적 변화들을 포함한다. 자, 그 변화들은 that are caused by. 자, 그것에 의해 유발됐거나 또는 accompany 수반한다. economic growth. 그 경제적 발전을. 자, 이러한 그런 환경적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자, 실제 이 정도 문장이면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든 시험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길이의 그런 수준의 문장들이죠. 이런 것들 할 때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문장들 볼 때 좀 많이 연습을 좀 해보세요. You might wonder why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the keys with its awkward placement of the letters became the standard. 자, you might wonder. 자, 요거는 똑같은데 wonder라고 지금 might wonder 이렇게 동사분이 있죠. 근데 wonder는 뭐뭐를 궁금해하다죠. 자, 아까 타동사와 목적어를 한꺼번에 묶어서 좀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나왔죠. 자,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장이 되게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는 you might wonder why까지 한번 묶어주세요. 당신은 왜인지를 궁금해한다. 왜 이 특별한 특정한 particular configuration of keys. 키는 여기 키보드 얘기였어요. 자, 키보드의 키들의 배열이. 근데 지금 접속사 나왔으니까 또 주어 동사 형태인데 지금 전치사구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동사네요. 자, 해석할 때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키보드의 키들의 이상한 배열이 그것의 이상한 위치, 그 글자들의 이런 걸 갖고 있는 그 키들의 배치가 become the standard. become은 뭐가 되다죠. became이니까 그 표준이 되었다. 여기서도 became은 자동사죠. 불완전 동사죠. 뒤에 있는 standard까지 묶어서 표준이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가면 모의고사 지문도 많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문장 구조를 따지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말과 이 영어의 좀 어순의 차이, 특히 이런 동사의 차이를 좀 잘 이해하시고 오늘 뭐 길진 않지만 이 연습했던 내용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실제 독해하는데 많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